올해부터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천 상륙작전 행사를 국제행사로 당일에 그치던 행사를 일주일간으로 확대하고 2년 후인 2025년부터는 인천 상륙작전 해외 참전 7개국 정상들과 해군 참모총장을 초청하는 등 큰 계획을 유정국 시장님께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인천 상륙작전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명신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명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명신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군사안보 교수로 고려대 법대, 북한대학원 대학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학했고 현재 군사정보 해군 첩보부대 UDO 예비역 중앙회장으로 UDO 36기 출신이고 대한민국 우슈 국가대표 선수 1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제 소개가 맞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더 추가로 소개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특별히 소개할 거는 없습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명신 교수님은 언제 봬도 반듯한 그 외모에 날선 머리 헤어스타일이 항상 돋보이는데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방송 화도진 TV에서 찾아가는 인터뷰 국가급 국제 행사로 진행되는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UDO라고 하는 부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UDU라고 하면은 해군 첩보 부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UDU 부대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이제 비공개 부대이고 지금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뭐 정규전 부대처럼 그런 대외적인 큰 활동이나 행사 이런 거를 지금 그런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UDO라고 하는 부대는 비교적 그 비밀에 감춰져 있는 부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각종 우리 그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UDO라고 하는 그 단체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전투 부대가 아니고 네. 첩보 부대 정보를 다루는 네. 기밀을 다루는 부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UDO는 첩보 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인천 상륙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고 어떤 작전을 했는지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 역할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인천 상륙 작전을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 시각이 있고 네. 우리 한국군 중심의 시각이 있는데 우선 우리 해군 첩보부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이 9월 15일 네. 상륙을 하기 위한 D-Day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작전을 했던 부대로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수집하고 네. 적정 상황이라든지 무기 배치 9월 15일 유엔군이 안전하게 네. 상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첩보 활동을 했었던 부대로서 네. 영흥도를 중심으로 서울, 수원, 네. 인천, 월미도 등을 다니면서 저희가 선배님들께서 활동을 했었던 작전이 되겠습니다. 일명 작전명은 엑스레이 작전이라고 네. 해서 뭐 영화로도 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도 그 어떤 그 부대 또 어떤 첩보 요원들이 활동한 걸로 보여졌던 인천 상륙작전 영화에서는 보긴 했는데 그 부대가 그 해군 첩보부대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아마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천 월미도에 가면은 그 해군 첩보부대 충운탑이 있던데요. 그 해군 첩보부대 충운탑 주변에 또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그 목적과 어떤 뜻에 맞지 않는 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입점된 그 입점 업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혹시요? 네, 현재 월미도 공원 내에 가면은 인천 상륙작전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던 우리 해군 첩보 부대에 대한 그 추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주변이 월미도라는 곳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서 그 해군 기지가 최초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인천 해군 기지가 되겠습니다. 네네. 거기는 그 오해 역사를 비롯해서 이함대 사령부 주둔지 기념탑이라든지 또 현재 유디우 충원탑 바로 옆에 우리나라 해군 창설 이래 최초의 응징 보복 작전이었었던 몽금포 작전 전승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군과 관련된 역사와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월미 문화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어떤 한복이 전시되어 있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요. 네네. 그래서 그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지금 시설이 거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거기 우리 해군 첩보부대 유디유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와서 탑만 이렇게 보시고 그 건물에 이렇게 들렸을 때 아무런 그런 시설도 없고 전시된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개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뭐 그 좀 생뚱맞지만 그런 한복 뭐 한식 체험관 이런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전통 마을에 오히려 그 시설이 배치가 되는 것이 조화롭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생뚱맞은 시설들에 대한 입점으로 인해서 예전에 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나 또 유디유 해군 첩보부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실망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인천시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9월 15일 날 이루어진 걸로 날짜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메가다 장군에 의한 그 결정에 의해서 그리고 미군이 참전을 했었고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지만은 과연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이루어지기까지 9월 14일 그리고 9월 13일 이렇게 날짜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 숭고한 목숨을 잃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게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천 상륙작전 15일 날 있기 전에 스웬슨 중이라고 하는 분이 전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우선 전체적으로는 3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22일 한 번 실행이 됐었던 블루하트 작전명은 블루하트로 실행이 됐었는데 소위 말하면 실패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작전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크로마이트 9월 15일 작전으로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은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51년도 다음 해 2월 10일 날 있었던 또 인천 상륙작전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 하면 모두가 지금 9월 15일을 기억하고 메가더, 미군, 유엔군 이런 키워드를 보통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 크로마이트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작전 명령서 상으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그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5일간의 작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루어진 작전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작전 속에는 소위 말하면 그 9월 15일 유엔군이 상륙하기 위해서는 D-Day를 잡은 날이고 네. 그 전에는 우리 사전에 선견 작전, 먼저 와서 하는 작전, 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 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해군 첩보대의 엑스레이 작전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해군 이희정 중령이 이끌었던 섬 도서 탈환 작전, 리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미 클라크 첩보 장교가 9월 1일 날 영흥도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해군 첩보대와 합류를 해서 네. 9월 14일까지 같이 합동으로 했었던 작전이 있어서 네. 총 그걸 소위 말하면 8미도 작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작전명은 트루디 잭슨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전이 먼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비드 스웬슨 중위는 인천 상륙작전에서의 최초의 전사자가 아니라 네. 그 미군 네. 그 중에서도 해군 으로서 그 최초로 전사했다라는 걸 이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공식적으로의 최초의 전사자들은 우리 한국군이 네. 그 전에 이미 쭉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스웬슨 중위를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아무도 지금 기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스웬슨 중위는 9월 13일 날 네. 월미도 북한군이 주둔했던 월미도에 네. 투묘 작전에 투입이 됐었는데 13일 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전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날 9월 14일 날 월미도 앞 바다에 미 해군 함정 톨레도함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수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장식 하는 장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가지고 오신 거 이건가요? 예.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네. 요게 지금 그 13일 날 전사를 했고 14일 날 수장식하는 관련 사진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 월미도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가 얼마큼 있었는지 또 궁금한데 규모나 숫자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 방어 네. 사령부의 북한군의 네. 주둔구는 약 9,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월미도의 포대에 있었던 북한군 숫자는 약 400명 정도 주둔한 걸로 9,000명 중에 월미도에는 400명 정도 포병이나 이제 포대 관련 그 주둔을 했었습니다. 군사 인력으로 주둔을 했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북한군의 피해 상황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정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북한군의 그 전사자들이나 이런 그 사망자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네. 9월 15일 미 해병 5연대 3대대가 9월 15일 날 아침 6시 33분에 상륙을 해서 2시간여 동안의 그 전투를 치르면서 월미산 정상에 이제 성조기를 올리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자, 미군의 그 피해 상황은 전사자 1명 없이 부상자 17명만 발생하게 됐고 북한군은 그 당시에 400여 명 중에 120명을 이제 사살이 됐고 190명은 생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이제 나머지 북한군들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동굴 진지에서 나오지를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미 해병대에서는 그 불도저로 만든 네. 그 전차로 그 동굴 입구를 흙으로 메워서 막았어요? 네, 흙으로 메워서 생매장을 시키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인천 상륙작전 행사에서 네. 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북한군이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항상 아군과 적군이 싸우는 거지만 그 희생에 대해서는 네. 인도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북한군 생매장단 인원이 100명이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동쪽에 있는 동굴이라고 진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밝혀지지는 않았고 하지만은 진지 위치가 동쪽에 있는 진지였다. 네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유해 발굴을 해서 네. 북측에 인도화하는 제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시나 또 우리 그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 그 국군에게는 또 연합군에게는 또 메가더 장군에게는 승전의 그 전쟁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그 인천 상륙작전을 보는 그 북한군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에서도 이 월미도에 대한 네. 방어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사와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겠죠, 당연히요. 그렇죠. 네. 1958년도에 이미 이제 소설로 네. 등장을 하게 되고 5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설, 영화 제목도 월미도인데 그래요. 이제 그 가극 우리로 치면 뭐 연극 같은 연극 거죠. 같은 거,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지금 기억과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9월 13일, 14일, 15일 이 3일간의 이 소위 말하면 항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양 그 보통강구역 옆에 있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우리나라의 뭐 전쟁 기념관 같은 곳인데 거기에 월미도에 관련된 전사들에 대한 그 시설, 조형물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7월 27일 날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승전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모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그 월미도 전투에 대한 그 어떤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학생들한테 학생 교육으로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 당시 그 월미도 방어 중대장이 리 대훈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런 그 기억의 어떤 그 정치를 북한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색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 북한군에서 월미도 전투에 대한 그 전과는 그쪽에서는 이제 9월 13일 날 우리 미 해군의 스웬슨 중위가 첫 전사를 하는 날 13일이죠. 9월 13일 날 사실상 9월 15일 날 디데이였지만 디데이 앞서서 13일 날 소위 말하면 이제 유인 작전 확인을 하기 위한 북한의 월미도의 방어 진지 시설 포대가 정확하게 그 사전 첩보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하고 일치하는지 그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투명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두 대 한두 척이 간 게 아니라 우리 유엔군 함정 미 해군은 구축함 5척, 순양함 5척, 함포 지원해서
9월 15일 못지않은 네. 대규모 작전을 이미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북한군에서는 전과를 지금 10척을 비롯해서 네. 총 13척을 격침 또는 침몰시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9월 14일 날도 똑같은 작전을 또 실행을 이미 한번 미군에서는 했기 때문에 연속 13, 14, 15일 날 작전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디데이 날 우리가 보통 인천 상륙작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261척의 함정 7만 5천 명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월 15일 날 물론 이제 비호수로 입구에 대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이 월미도 앞으로 비호수로 9월 15일 날 들어온 함정 수는 18척이었습니다. 미군은 3대대만 월미도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상륙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의 동부 지역인 물론 그 당시에는 월미도도 동부였는데 그렇죠. 만석동 레드비치라고 하는 곳에 소위 말하면 저녁에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상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월미도는 상징적 의미는 좀 많이 부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군이 상륙하지는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월미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 전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아무리 전쟁을, 군인들 간의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정밀 타격을 한다고 해도, 오폭 등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민간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민간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측에 그 정확한 그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현재 북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술적 자료로는 뭐 민간인이 228명을 우리가 학살을 했다라는 북한에서 북한 주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쟁이라는 것,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룰이 있는 그런 스포츠, 체육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무기로 정밀 타격을 한다 해도 소위 말하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화하자고 합리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민간인 피해자가 있었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부 이제 좀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민간인 희생자를 중심으로 추모 행사나 거기에 중심이 방점이 찍히는 행사를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부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켜낸 목숨 걸고 싸워서 소위 말하면 지켜낸 우리 국군 또 유엔군 이 군인들에 대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희생,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념을 해주고 추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편으로 치우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았던 점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침 인천시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 행사 예를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전시되고 기억되고 기념하는 것이 가장 후대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민간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큰 국가적 세계적 그 행사로 이끌어갈 때 그에 걸맞는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은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그 상륙작전이 있었는데요. 지금 언급하셨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륙작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보통 이제 수많은 역사적으로 상륙작전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이제 3대 상륙작전으로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갈리폴리. 상륙작전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6.25 전쟁에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세 개의 작전을 3대 상륙작전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그 시설과 조형물, 그리고 기념비, 그리고 전시관이 그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뭐 영흥도라든지, 그리고 블루비치였던 낙섬 쪽이라든지, 그린비치였던 월미도, 레드비치였던 만석동 쪽에 소재하고 있지 않고 청량산 밑에 청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조형물이 설치가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역사적 사실과 부합이 돼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곳에 그런 거를 한다는 것은 역사 왜곡이 되고, 또한 그 어떻게 보면 날조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다 하면은 역사적인 사실과 장소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될 텐데, 현재 1984년도에 인천시에서 현재 구송도 청량산 자락 밑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전혀 우리 인천 상륙작전과는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간에 그런 시설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실과 부합된 곳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흥도 지역이라든지 뭐 월미도 여러 곳이 지금 검토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유엔군과 미군의 관점이라면 월미도에 아무래도 건립되는 것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또 월미도에는 사실 뭐 땅이 지금 섬이다 보니까 땅이 좀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땅에다만 그런 기념 시설이나 기념 공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장사 상륙작전 기념공원 기념관을 가보시면 이제 바다 위에 연결한 그 당시에 그 배 모형을 만들어서 기념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군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영흥도가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그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작전권이 이양이 됐고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우선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전체적으로는 유엔군이 기획 주도 실행을 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고 전투이고 작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천에서 한국인이 행사를 준비하고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와서 협조해주고 도와준 그런 그 부문을 그 관점을 맞춰서
그 기념관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인천 상륙작전 하면 거의 메가더, 유엔군, 미군 이런 키워드만 연상이 돼서 또 9월 15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우리가 발돋움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인천시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 작전사의 역사적 사실 그대로 전사 그대로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9월 15일 이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군의 작전사가 메인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가지고 행사 준비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리 작전이나 엑스레이 작전이나 그 소위 말하면 8m 등대 작전이나 이것이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사 기획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전달되는 행사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육지 꼭 아니어도 좋다. 우리 또 장사 기념관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이제 해양 침수 공간을 개발을 하면서 바다 위에 배 조형물 같은 거를 띄워서 전시를 하고 판매 시설을 만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도 육지에 할 만한 장소가 없다면 바다 위에 띄워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갯벌에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흥도에 대한 가치를 정말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영흥도에 대한 그 비중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서 영흥도에서 있었던 그 전쟁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해주는 것도 정말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평가를 담아서 내후년이죠. 2년 후 2025년도에 그 75주년을 맞이하여서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인천 상륙작전 관련국, 우리 대한민국 빼고 7개국의 그 대통령 그 명수급을 초청하고 해군 참모총장을 초청하는 큰 행사로 가져간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준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국제급 행사로 가져가야 할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에 앞서서 방금 이제 영흥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영흥도는 우리 9월 15일 유엔군이 상륙하기 이전에 유일하게 북한군하고 한국군하고의 전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사자가 영흥도에서만 발생을 했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봤어요. 물론 뭐 거기에 허구가 좀 많이 가미되어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하면 북한군하고 전투를 했을 때 그 소위 말하면 9월 15일 날 미군만 월미도에서 이렇게 그 북한군과 전투한 것처럼 보통 인식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군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국군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부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흥도에서 그런 세 가지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또 북한군하고 전투를 치렀고 전사자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 부각이 된 적도 없고 제대로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방금 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기념 행사를 하고 또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들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의 정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인천 상륙작전 국제행사로의 추진은 작년 2022년도 9월 15일 월미도 전사자 추모식 때
전사자 추모식을 주관하고 있는 저와 우리 해군 첩보부대 입장에서 추모식 할 때 추모사로서 시장님께 건의사항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청량산에 있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기념식장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 기념사를 통해서 바로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11월 14일 프랑스 노르망디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이 행사가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도 주무 한 개 팀이 만들어졌고 해군본부 팀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네. 그 해군본부에서도 보통 6월달에서 만들어서 10월달에 끝나는 TF단으로 행사 운영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2월달에 이미 꾸려져서 지금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본 계획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까지 아마 기본 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이 소위 말하면 그 전투사대로 역사대로 그 민간인 희생자도 월미도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흥도에서도 발생이 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담아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중요한 이 임병래 홍시욱을 비롯한 정말 그 끝까지 열심히 전사하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런 우리 국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념을 하기 이전에 전쟁 행사이기 때문에 전사자에 대한 군인에 대한 그 예를 최대한 갖추고 엄숙한 성대한 추모식을 잘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수적으로 각종 기념 행사, 퍼포먼스, 이벤트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가 시설이 없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우리가 시설이나 조형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 부분도 프랑스 노르망디 예를 드니까 프랑스 노르망디는 5군데의 상륙 지점이 있고 모두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미군 전사자 묘역은 프랑스령 땅이 아닙니다. 미국의 땅을 이양을 했기 때문에 소유가 미국령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미국령으로 할양을 해줬다. 전사자 그 말씀이시죠? 전사자 묘역이 네. 미국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사가 나와서 주재를 하고 있죠. 네.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준 국가에 대한 엄청난 예우를 그렇죠.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작전 지역과 관련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옹진군도, 중구도, 동구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협력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원과 협력이 있었으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기초 단체들이 있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인천시와 인천시에서 물론 주도를 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어차피 이 프로젝트는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해당 기초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를 접촉해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시설물이나 행사장은 그 작전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하고, 물론 인천시는 먼저 그 해당 지역과 협력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아울러서
좀 더 이 인천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네. 또 광역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시민사회단체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유정국 시장님의 이 인천 상륙작전 국제 행사로의 이 기획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지금 네. 호응해주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언급이 아직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최근 의원님도 좀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의정 사유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 상륙작전의 첫 번째 행사였던 전사자 추모식을 주관하는 단체장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낸 이 구국의 영웅들을 비롯한 이름 없이 희생된 우리 군인, 그 다음에 민간인 희생자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큰 국제 행사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으로 비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인천 상륙작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명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의 취지가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당당하게 선진국 대열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호국 영령이 있었기에, 또한 빼앗긴 한반도 영토 수복을 위한 메가다 사령관의 결단이 있었지만 성공 확률 5,000분의 1의 인천 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했던 해군 첩보부대의 목숨을 건 임무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 가능한 나라로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의무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화두진 TV 찾아가는 인터뷰,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